우리나라 교육은 부자로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가기 위한 교육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법은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로 가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과장님이 회식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주식 좀 하냐?" 였습니다. 술이 취한 채로 40대가 되고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더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재테크라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 라고 이어서 말할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 들어도 유명한 회사의 과장님의 고민은 여느 직장인들과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좋은 회사에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은 틀린 말이었을까요? 어릴 적 두 아빠들 만나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30세 젊은 나이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맛본 뒤 포기하지 않고 투자 교육 및 금융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설립한 투자 교육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에게는 학력이 높고 공무원이었던 가난한 아빠와 학력은 낮지만 매우 부유한 사업가였던 부자 아빠가 있었습니다. 두 아빠 모두 가족을 돌보기 위해 했었지만 단 하나, 돈에 관한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두 아빠들 둘 덕분에 어느 한쪽의 견해나 시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양쪽을 비교한 후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과 같은 부자 아빠의 말을 듣기로 한 거죠. 그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9살 때부터 30년 동안 반복된 부자 아버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전 세계 4천만 부가 팔리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그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천박하다, 삶을 돈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폄하한다 등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처음 책을 접하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심하게 과장됐었다고 책을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비판을 하기보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면서 직장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죠. 직장만 다니다 보니 재테크, 창업 쪽으로는 전혀 문이 아니라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경험 삼아 작게 도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군 전역 후 미국의 대표적인 사무용품 기업 제록스에 입사해 세일즈맨으로 일했습니다. 30세가 되던 1977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한순간에 실패하고 재기불능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립한 투자교육, 금융 컨설팅 글로벌 기업과 50세에 집필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어 100만 장자로 우뚝 솟게 되죠. 사실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의 영향이 큽니다. 책의 인기를 바탕으로 강연을 열 수 있었고 본인의 사업 아이템인 교육을 홍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이, 그러면 사업으로 돈 번다는 게 거짓말이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망한 뒤 재기한 사업이 교육과 책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하와이 최고 갑부였던 부자 아빠에게 훈련받고 나일론 지갑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그가 왜 교육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본인만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사업하면 많은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좋죠.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1인 기업, 1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국내 위탁 판매 등의 방법으로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파는 일입니다. 나는 회사 생활만 해서 경험과 지식이 없는데? 모두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직장 상사 대처법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변에서 고민을 잘 들어준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상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종이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묻는 분야를 적어보세요. 생각이 안 난다면 어디 사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현재 나의 상황을 낱낱이 적어보세요. 다 적었다면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중에서 어떤 걸 궁금해할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타링, 크몽,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 종이에 적힌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보세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하는 서비스가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2개, 3개 정도 이용해 보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고하여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옌마드, 구피디, 곤 팀장 등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부동산.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부동산에 얼마까지 투자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월 수입을 받고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하락장, 정부가 규제를 급속도로 풀고 금매부터 하나씩 팔리는 모습에 다시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평균 가계의 총 자산 중 74%는 부동산이고 KB 부자 보고서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개인이 보유한 부자들 또한 절반이 넘는 57%가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과 같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 투자로도 유명합니다. 25살 때 한 채로 시작한 그의 자산은 6,500채까지 늘어났으며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월세가 입금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들 읽으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질 수 있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그가 일본기 미국인이어서 가능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세금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만약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요. 출산을 위해서만 임신 중 진료비, 출산 비용,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출산 준비용품 등 최소한으로 잡아도 500만 원은 훌쩍 넘게 들어가죠. 아이가 크면서 생기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만약 아이에게 좋은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사교육비와 주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동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국 부동산에는 크게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용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산 것보다 비싸게 팔수록 집이 많을수록 세금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양도소득세로 상황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70%까지 매겨집니다. 아이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키려면 들어갈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도 한국과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1031 익스체인지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억에 구매한 투자형 부동산을 20억에 팔았을 때 원래대로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 후 180일 이내에 20억 이상의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옥스포드, 스탠포드와 같은 국제 대학교에 보내면 학비가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라고 생각되실 거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몇 명이고 국제 대학교로 보낼 겁니다. 이 황당한 제도로 미국에서 태어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집을 6,500채까지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었다면 한국에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으시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장 처음에 했던 투자가 지금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첫 부동산 매입은 주택담보대출과 시정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이자를 모두 제하고 남은 돈은 약 10만 원으로 신용만을 사용해서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이같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보다 크게 월세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이용하여 보증금과 내 돈을 합쳐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신용거래라는 방법이 있지만 반대 매매에 의해 강제로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났을 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깡통전세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투자금 외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땡땡 신도시, 회사 보유분 상가, 모델하우스까지 안내해 계약하게 만드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깜빡하면 소중하게 모은 돈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유튜브도 좋고 책도 좋고 강의도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 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부동산 상식사전입니다. 몇 번은 반복해서 읽었을 정도로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증권.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과 인터뷰를 통해 주식을
부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과도한 부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달러 가치의 하락과 돈의 역사에 근거하여 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부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그에 저어서 돈의 속성에서 자산이 생기면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며 좋은 주식은 아버지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라고 비유할 정도로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에서 나온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과연 주식이 나에게 맞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둘째, 무엇에 살지 계획이 없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하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현실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셨을 겁니다. 첫 번째, 사업. 살면서 생긴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찾아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고민하시고 공부해보세요. 처음이라면 가르쳐줄 누군가를 찾아 배우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증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혼자 하면 더욱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를 찾아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